한국은행이 현재 기준금리인 연 0.5%를 유지키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4.7 보궐선거 이후 V자 반등한 뒤 강세를 이어갑니다. 채굴 성지로 꼽히는 내몽고 정부도 채굴업체에 초강수를 둘 계획입니다. 식품에 비식품을 결합한 위험한 협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8번째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그대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학계와 연구기관, 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경기 방어 차원에서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점쳤습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15일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상황, 백신 접종 등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 아직 크고 경기 회복세가 안착됐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 기조 전환을 고려하기에 이르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한은은 우리나라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지난 2월 25일 전망치보다 1%포인트 높인 4%로 전망했습니다.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기존 1.3%에서 1.8%로 올렸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재건축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서울의 아파트값은 0.1% 올라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15주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0.1%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이사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이 둔화됐었지만 4.7 보궐선거 이후 다시 오름폭을 키워 V자 반등한 뒤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의 우선권이 해당 지역 무주택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새 아파트 공급 과정에서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청약은 지금껏 추첨제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며 앞으로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무주택 청약 요건이 강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은 일반 청약과 같은 재당첨 규제를 받아 투기 과열지구 10년, 조정 대상 지역 7년 제한이 적용되게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제2회 LH혁신위원회를 열고 강도 높은 자체 쇄신에 나섰습니다. LH혁신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세분화하고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매입 임대주택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관 특혜 의혹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와 투기 행위자는 승진을 제한하는 등 공직기관과 청렴성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서울시가 주거정비 지수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민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바 있죠. 기존 뉴타운 해제구역이 대표적인데요. 특히 성북 5구역은 해제구역이면서도 주거정비 지수에 발목을 잡혀 공공재개발에서 탈락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혜진 기자가 다양한 사업예정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성북 5구역. 주민들은 주거정비지수 제도가 폐지된다는 소식에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구역은 현재 저층 주거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천지로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앞서 공공재개발 신청 당시 주거정비지수 점수가 미달돼 탈락한 바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제 공공재개발에도 응모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됐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환영할 일이고요. 저희 사업지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워낙
좀 좋지 않아서 네. 공공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지입니다. 그래서 공공하고 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소식에도 사업지별 상황에 따라 여전히 공공과 함께 사업을 희망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현재 공공재개발 보류지 상태인 아현 1구역 주민들은 2종 7층 이하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서울시 발표에 환영하면서도 현재로서는 공공재개발에 선정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일반 재개발이 아니라 공공을 갈 수밖에 없다. 현재 조합 75%를 해야 된다는 거에는 변동이 없잖아요. 75% 만들기는 너무 어렵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최선책, 그래도 공공재개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과 민간 투트랙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에서 마찬가지로 주거정비 지수와 도시재생 문제 등으로 탈락한 장이 11구역. 장진석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 대표는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에 관한 동의서 2가지를 함께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6월 나오는 도심 복합사업 주민공모에 도전해보되 민간재개발도 함께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중국 중앙정부가 비트코인 죽이기에 나서자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 성지로 꼽히는 내몽고 정부도 채굴업체에 대해 면허 취소 등의 초강수를 둔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값싼 전기료로 전 세계 8%가량의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중국의 내몽고가 중앙정부를 따라 채굴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CNBC에 따르면 내몽고 정부는 관내에 있는 채굴업체가 채굴할 경우 면허를 정지할 뿐만 아니라 관련 인터넷 업체와 이동통신업계까지도 함께 처벌할 방침입니다. 내몽고 정부가 이와 같은 강경책을 구사하는 이유는 중앙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이유로 비트코인 채굴 금지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내몽고 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실패했다고 질책당한 뒤 관내 채굴업체들에게 2개월 내 공장 폐쇄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면서도 채굴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앞두고 비트코인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몽고를 포함한 중국 당국의 강한 비트코인 규제 소식에 비트코인은 27일 오후 3시 38,000달러 선에 거래되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인적 분할을 마치고 LG의 주식 거래가 한 달 만에 재개된 오늘 LG와 인적 분할 신설법인 LX홀딩스의 주가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정지됐던 지주사 LG의 주식 거래가 오늘 재개됐습니다. 장 초반 반짝 상승했던 LG는 이내 하락 전환하며 전거래일 대비 9.21% 내린 10만 8,5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구본준 LX 회장이 LG에서 인적 분할에 설립한 LX홀딩스는 장중 13.04% 오른 14,300원까지 치솟았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LG는 주주총회를 열고 LG 상사와 LG 하우시스, 실리콘웍스, LG MMA 등 4개 자회사를 분리해 신설법인 LX홀딩스 설립을 결정했습니다. 전자, 화학, 통신 등 주력 사업을 강화하는 구조 개편이 예상되자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커져 LG의 주가는 거래 정지 전인 지난달 28일 12만 6,500원에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변경 상장 첫날 LG의 주가가 예상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증권가에선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구조 개편은 이미 시작했으며 ESG,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딥테크 등 신성장 포트폴리오 강화가 기대된다며 주가 상승 전망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LG는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계열 분리 후 양호한 실적 성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마시는 매직펜과 구두약 초콜릿, 소주병 디퓨저 등 최근 식품에 비식품을 결합한 위험한 협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과 관련 없는 상표나 포장을 금지하는 식품 표시 광고법 개정안을 다음 주에 대표 발의할 예정인데요. 문다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두약통에 담긴 초콜릿과 우유값에 담긴 바디워시 등 최근 유통업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위험한 컨슈머 마케팅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과 관련 없는 상표나 포장을 금지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다음 주 대표 발의합니다. 앞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혜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적은 있었지만 대통령령으로 발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정안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식품이 아닌 상호나 상표, 용기 또는 포장과 유사한 것을 사용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추가합니다.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 학용품 등과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 등이 대상입니다. 어린이나 노인, 지적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오인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 우려가 높은 생활화학 제품과 유사한 표지를 금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겁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펀슈머 제품의 경우 현행 법과 제도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인 가능성이 높거나 먹었을 때 인체 위험이 있는 제품에 한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부 당국하고도 충분히 협의한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문제의식을 느낀 정부 당국과 뜻을 모아 이뤄졌습니다. 식약처와 협의를 거쳐 식품표시광고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식약처는 세부적 규정안인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희입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권 장관은 취임 기간 동안 손실보상제를 아쉬웠던 부분으로 꼽으면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 논의는 별도로 하고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권 장관은 오늘 서울 역삼동에 있는 마루 180에서 기자들과 취임 100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권 장관은 취임 100일 동안 가장 아쉬웠던 부분으로 손실보상제를 꼽으며 손실보상 관련 환수한다는 것은 와전된 얘기라고 해명했습니다. 마리나스에 환수하겠다 이런 거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전혀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당초부터 뭐 그런 경우에는 뭐 환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합금지 영업 제한 업종 68만 개, 총 손실 추정 금액 3조 3천억 원보다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더 많았다는 발표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 논의는 별도로 하고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이 중복성이 있더라도 함께 지원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급한 부분을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손실보상제도가 들어올 때 규명해 나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권 장관은 신속한 피해 지원의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포용금융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권 장관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 의결권 도입과 토국전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한국은행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 동결을 선언을 했습니다. 8번째 동결이고요. 우리 기준금리 현재 연 0.5%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관심, 미국의 자산 매입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 논의가 과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지와 그에 따른 금리 인상 시점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전망, 투자 전략까지 금융부의 양한나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시장이 금리 동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금통위가 지금 당장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위축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근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곤 있는데 아직까지 수출과 투자, 민간 소비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뚜렷하게 경제가 회복세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경제는 좋아진 건 맞긴 하는데 지금은 좋아지는 지표 요건들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본인들 스스로도 해결이 안 되다 보니 이거 펜트업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 성장률도 큰 폭으로 상향할 조정 정도의 좋은 상황인 건 맞지만
이게 꾸준하게 지속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을 테니 당연히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기존의 완화적인 스탠스를 이어가면서 정말 제대로 경제가 회복되는지를 확인을 하자. 그리고 이제 오늘 금리 동결을 하면서 미국과의 금리 차는 현재 0.25에서 0.5%포인트 차이로 유지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부쩍 미국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의 테이퍼링 언급이 많아졌는데요. 이 테이퍼링은 점진적으로 양적 완화를,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테이퍼링 여부가 코로나19의 출구 전략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께서 이와 관련한 전망 언급해 주셨습니다. 일단 뭐 오늘도 총재님은 뭐 미국이 금리 올리고 이런 게 우리나라랑 완벽하게 일치되는 거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셨지만 분명히 좀 중요한 그 이정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하우스 뷰는 일단 빠르면 8월 잭슨홀 심포지엄, 늦어도 이제 9월 FOMC에서 연준이 테이퍼링 스케줄링 언급을 할 거고, 이제 뭐 6개월 정도 있다가 뭐 실시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언급을 할 거고, 그러고 나면 사실 연준뿐만 아니라 ECB랑 영란은행, BOE도 올해 4분기에는 얘네들은 실제로 테이퍼링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4분기의 전반적인 그 채권 시장의 테마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정책 정상화, 자산 시장의 정상화를 시도한다라는 게 될 거고, 그러면 그때도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한국은행도 4분기 정도의 금리 인상 소수 의견 정도는 나올 수 있다. 다만 실제로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건 이제 내년도 대선이나 총재 교체 스케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에 올해 그 단가 인상 효과가 가장 컸는데, 단가 인상 효과의 가장 핵심이 사실은 유가잖아요. 내년 되면 유가 기저효과 YY로는 거의 사라지니까 의외로 수출 역기저에 대한 부담들이 있어서 당장 내년도 1분기는 어렵다. 그래서 실제 인상은 내년 7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이게 실행될 것이다라는 일각의 우려보다는 조금 더 연기가 될 것 같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결국엔 근데 이제 점진적 금리 인상은 나타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릴 때보다 올릴 때가 훨씬 더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라는 건 많은 전문가분들이 언급을 해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가 빠를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무엇보다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의 이자 부담 등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당국이 관련 정책을 펴나가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이 조언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성장률 전망치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던 것처럼 경기도 점점 이렇게 정상화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뭐 출구 전략 내지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유동성 확장 국면이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 충격에 따른 영향이 컸던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이제 정책 당국의 스탠스가 맞춰지고 있어서 아마도 우리나라가 뭐 먼저 큰 폭으로 아니면은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금리를 올린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 미국 쪽에서는 금리 인상까지는 또 한 단계 더 허들이 있잖아요. 테이퍼링 같은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국면들을 확인하면서 금리 정책도 펴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 스탠스를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결론으로 지금 들리거든요. 그러면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투자 전략을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던가요? 네, 채권 전문 애널리스트인 강승원 연구원께서 우선 선진국 국채에 대한 비중 축소를 추천을 하셨고요. 또 앞으로 글로벌 금리가 본격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원화 장기 국고채를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은 선진국 국채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축소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가채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팔아야 된다. 미국 물가채 팁스나 한국 물가채 매도에 대한 의견을 먼저 좀 드리고 있고요. 다만 4분기 때 실제로 글로벌 금리가 뛸 때 한국 금리도 어느 정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잠재 성장률 수준까지 거의 다 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금리 뛸 때는 워낙 장기 국채는 매수 관점 접근,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전망과 이에 따른 전략들까지 짚어봤습니다. 금융부 양한나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K이노베이션과 함께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에 나선 미국 포드 자동차가 전기차 전환을 확대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포드 자동차는 오는 2030년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4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전기차 개발 투자 금액을 올 초 제시액보다 약 36% 상향된 300억 달러, 우리 돈 약 34조 원 수준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짐 팔리 포드 최고 경영자는 헨리 포드가 모델 T를 양산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성장과 가치 창출의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테슬라를 꺾고 국내 전기차 브랜드 선호도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친환경 전기차 전시회 XEV 트렌드 코리아 2021 측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성인 남녀 1,4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대차가 36%의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5% 차이로 2위에 뽑혔고 기아, 포르쉐, 벤츠, BMW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기차 구매 희망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5년 이내의 응답자가 87%에 달했고 가장 높은 구매 의사를 보인 시기는 2년에서 3년 사이, 3년에서 5년 사이, 내년부터 올해의 순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탈취와 건조, 살균을 통해 신발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해주는 비스포크 슈 드레서를 출시했습니다. 새로운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의류 관리기처럼 신발까지 위생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입니다. 비스포크 슈 드레서는 탈취와 건조 기술을 통해 신발을 쾌적한 상태로 관리합니다. 국내 가전 최초로 제논 UVC 램프가 적용돼 각종 바이러스와 유해 세균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최대 3켤레의 신발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본 코스 외에 등산화와 구두, 골프화, 레인보츠 등의 최적화된 코스를 스마트 스윙스 모바일 앱을 통해 추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비가 왔었는데요. 내일도 비가 이어집니다. 오전에 중서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저녁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중서부 지역은 낮에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있겠고요. 강원과 경북 북부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중부와 전북, 경북에 20에서 50, 전남과 경남에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이번에도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바레만 부근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비가 단속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1도, 대전 24도로 선선하거나 다소 더울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 비가 내리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낮 동안 속초 19도, 강릉과 울진 2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비가 잠시 지나는 정도여서 날이 더울 수 있겠습니다. 광주 24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최고 3에서 4m까지 높은 파고가 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아침 서해남부 북쪽과 서해 중부 먼바다로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기상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초여름 날씨를 보이며 다소 덥겠습니다. 한편 하늘에는 구름 많겠고요. 중부지방으로 가끔 하늘이 흐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